네, 오늘 2부 마지막 순서 퍼스트 클래스로 장식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데 시장이 요즘에 이래가지고.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좀 몰입해가지고 좀 저희 그 포트를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좀 관련한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네. 좀 시장이 이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크시겠지만 일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통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오늘은 뭐 이래저래 조금 뭐 좋지 않은 또 분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아침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하락에 너무 우리가 이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시장을 냉정하게 우리가 관찰을 하고 할 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급할수록 돌아가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모처럼의 대체 공휴일 너무너무 달콤했는데 그 휴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 같아요. 여러 악재 속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이탈해 버렸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그게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건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또 실제 그런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하락이 너무 좀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하락의 기울기가 좀 완만했다면은 사실 또 이제 그런 어떤 구간에서 적절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어제처럼 그냥 이렇게 거의 무너지듯이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들이 이제 또 붕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자꾸 이제 하단을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이 두 번의 중요한 어떤 구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 이슈로 다뤄드렸는데 의미 있는 구간들을 우리 시장이 과연 지켜내느냐였죠. 그런데 일단은 이 8월에 반도체 패닉셀로 이 촉발됐던 이 3,060포인트대 요거는 이제 한번 지켜내는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잠시나마 이제 우리가 안도를 했는데 이제 다시금 또 이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어제는 3,000포인트를 자 갭으로 이탈하는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불과 뭐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전 저점인 이 구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이제 이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저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3,000포인트. 이건 또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 며칠 동안 이 의미 있는 두 구간을 지금 다 내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매매를 하는 투자자 아니면 또 이제 뭐 심리적인 또 이제 어떤 그런 쪽에서 어떤 매매 어떤 포인트를 잡는 그런 투자자들은 결국엔 이것이 이탈됐을 때 아무래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일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지수에 자꾸 이제 하락이 반복이 되니까 객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담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일시적인 어떤 투매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섞여서 나왔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2,940포인트까지 일단은 뭐 장중에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가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요게 이제 매물대거든요. 요 이제 놀이끼리한 요 이제 박스대가 네. 매물대인데 지금 이제 길게 한 1년 정도를 들여보게 되면 이 밑에는 지금 별다른 매물대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무언가 이제 지지를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지대가 없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영역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안도한다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 것이고 투자 심리가 여기서 이제 안정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또 이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이제 충분한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왜 갑자기 시장이 불과 네. 며칠 사이에 이제 속된 말로 이 지경이 됐을까? 이제 이걸 그러게요.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직후만 하더라도 시장에 먹구름 하나가 딱 떠 있었던 게 그게 바로
헝다. 네. 헝다 하나는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뭐 이제 헝다의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헝다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고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뭐 리먼급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헝다 하나의 이슈만 우리가 잘 추적을 하게 되면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의 주요 화두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요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헝다 하나면은 참 오히려 속이 편했을 뻔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등장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우리 시장의 대전제죠. 그러니까 저건 항상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고정돼 있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요즘에 석유 가격,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네. 지금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은 이건 복합 변수입니다. 이건 복합 변수란 건 뭐냐면 이게 서로 어우러지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변수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헝다그룹 요 이슈.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이자를 미지급하고 난 뒤에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마저 돼버렸죠. 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뭐 셧다운 방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협상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갑자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떠올랐는데 근데 저 검은 글씨는 그것도 하나하나가 이제 단일 변수의 성격이에요. 단일 변수의 성격.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소멸되면 그걸로 이제 끝인 이런 상황인 건데 저 빨간 글씨로 이제 이 표시되어 있는 저 복합 변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호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머크사의 코로나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인데 이걸 이제 뭐 일각에서는 또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선동적인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호재로 인식을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게 과연 호재일까라는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이 개발이 실제로 이제 다른 복합 변수와 어우러져서 또 다른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두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섞이면 복잡해지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네. 그러니까 변수가 섞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테이퍼링 이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어쨌건 이 금리 인상과는 선을 긋고서 테이퍼링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연내에는 하겠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떠오른 게 뭐였죠?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이 분석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분석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저 에너지 가격 급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던 것을 그래도 이제 경제적 시장의 어떤 충격 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미국 연준은 그렇게 설정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촉발이 되니까 빨리 금리를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등장이라는 것이 네. 이것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 그럼 호재만으로 볼 수가 없네요. 호재로 저는 솔직히 저게 호재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예. 저는 안 드는데 왜냐하면 당장에 어제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대형 제약제주들 어제 시장보다 더 완전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 이제 신종플루 기억하시잖아요. 네. 신종플루 때 결국엔 타미플루라는 확실한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백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백신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엔 치료제가 나와야지 앞서 말씀드린 그 신종플루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끝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는데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삶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증시도? 시장도 코로나 네.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 이것이 과연 호재일까라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어떤 시한이 어디까지였죠? 솔직히 얘기하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이 더 한 발짝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이 경구용 치료제의 등장이 오히려 저는 시장에 지금 당장은 좋을 게 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자, 우리가 코로나 급락 때문에 이만큼을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회복하니까 그때 언론 뭐 뉴스 보도 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이제 증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 굉장히 우리 안도하고 환호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랠리를 펼쳤는데 만약에 시장마저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네. 사실 더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호재도 악재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종목별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을 지켜내려면 결국에 지수는 종목의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던 몇 가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가 어제 10만 원을 갭으로 깨고 내려가서 이제 결국에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전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패닉셀 이후에 이 10만 원대 이 초중반에서 엄청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그 지지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졌다면 거꾸로 이 구간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버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 원을 깨고 전저점을 깼는데 다시금 지금 이제 20만 원을 하회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양봉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20만 원 회복하는데 좀 버거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이 18만 원대에 좀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좀 이제 지지 시도가 나오리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 가격대도 지금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까지 다 돌아와 버린 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도 지금 의미 있는 구간들을 내줬기 때문에 이제 지수 자체도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지수를 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장이 어려운 국면이고 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그래도 좀 이제 어느 네. 정도 반등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조급하신 건 압니다만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 이제 오늘 제목처럼 좀 차분하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좀 현금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시고 종목을 최대한 줄이시고 또 철저하게 좀 위험을 통제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이 어떤 구간을 좀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이 불가피한 시장이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버텨주던 우리 퍼스트 클래스 정규 네. 편입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AS 한번 하고 가시죠. 예, 해야죠. 네. 그 편입 종목 현황에서 어제 사실은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지금 사실 정규 종목에서도 이제 손절가 이탈 종목이 어제 2개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제일전기공업도 이제 손절가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다 편출할 겁니다. 왜냐? 다 자르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서울 바이오시스나 교촌 FM의 시황을 고려해서 손절가를 일부 뭐 조정을 하면서까지 좀 이제 어떤 이 하락이 좀 안정되기를 좀 기다렸는데 네. 한 번 이제 손절가를 조정한 상황에서 그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제가 융통성을 부리지 않겠다고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또 칼 같은 시네요. 그건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좀 타협적으로 융통성으로 뭐 올라오겠지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치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기준을 두고서 항상 종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제가 일단 더 이상 융통성을 부리지 않는 게 맞다. 물론 뼈 아프죠. 뼈 아프고 저러더니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만 네.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또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어제가 시장의 바닥이나 확신이 있었다면은 제가 아마 또 자신 있게 융통성을 부렸겠지만 그렇다라는 또 이제 보장이 없는 그런 시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제 정말 그 이 어려운 장에서 정말 진짜 손잡고 꾸역꾸역 버텨주던 우리의 이제 전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우리 포트에서도 이렇게 좀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좀 송구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서울 바이오시스나 이제 교촌 FMB 같은 우리 이제 정규 종목들은 말이에요. 예. 사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단 전략상으로는 편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을 또 개개인이 또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많이 좀 서치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등락에 일일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시장이 뭐 어려울 땐 나 주식 안 쳐다볼 때 하고 가지고 가실 분들은 굳이 편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 퍼스트 클래스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원칙이 어떤 있었죠. 원칙을 가지고 네.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원칙상 편출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에는요 저 역시도 뭐 조급하게 뭔가 이제 이 만회하기 위해 뭔가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어디서 하락이 멈추는지, 어디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국면에선 어떠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또 포트에 또 종목을 좀 편입할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종목을 막 남발해가지고 뭐 떨어지는 거는 방치하고 뭐 오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또 제가 또 잘 못하는 국면에서는 또 반성도 할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이제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늘 하던 대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어렵지만 지금 이 구간은 우리 서로 좀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